비뇨기 종양학회와 함께하는 전립선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2 진행을 맡은 김미정입니다. 아버지의 암이라고 알려진 전립선암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21년 보건복지부와 국가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국내 암 발생 순위에서 전립선암이 간암을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해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립선암은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는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암임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6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한국 남성에게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4위까지 오른 전립선암. 이번 전립선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2에서는 전립선암 환자분들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선정해 대한비뇨기 종양학회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비뇨의학과 김광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병원 비뇨기학과 최우석입니다. 네, 세 분의 교수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립선암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립선암이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립선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실 전립선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2이고요. 1년 전에 저희가 대략 1년 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1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은 일단 남성에게만 존재하는데 일부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 조절 기능을 잃고 무질서하게 자라나 악성 종양이 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 암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이 사실 이제 암인 거고요.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증식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라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또 암과는 별도로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배뇨곤란, 빈뇨, 야간뇨, 양뇨라고 해서 이제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혈뇨 등 이런 다양한 배뇨 불편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립선암이 이제 기타 장기, 특히 골반뼈나 척추뼈에 전이가 된 경우 심한 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2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 전립선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즌1과 2를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전립선암은 좀 증상이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 배변 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좀 다뤄볼 차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암은 어떤 사람에게 발생하나요? 국내 전립선암 환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립선암은 주로 50세 이상 남성부터 발생을 시작해서 70대 환자에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전립선암이 발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나이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 요인이라든지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요인,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서구화된 식생활이 전립선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전립선암은 여러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는 분들도 전립선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뚱뚱하지도 않고 채소만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걸렸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따라서 어떤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만 전립선암에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전립선암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항상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요. 그리고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만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교수님, 저희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전립선 암의 증상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소변 보는데 불편함이 생기면 혹시 이게 전립선 암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전립선 암 때문에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소변이 불편해지는 대부분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나타납니다. 증상의 차이를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전립선은 전립선 가운데 부분의 이행대 부분하고
바깥쪽에 말초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전립선 비대증은 가운데 부분에 이행대가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직접 압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부분이 커져서 소변이 불편해지고 잘 안 나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후 2차적인 변화로 소변을 참기 힘들거나 자주 보게 되거나 밤에 자주 깨는 등의 저장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남자에서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은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남성의 모든 하부요로 증상을 통틀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전립선암은 주로 말초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크기가 작을 때는 요도를 직접 압박하거나 이제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이건 대부분 전립선암 때문은 아닌데요. 하지만 전립선암이 점점 커져서 많이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요도를 압박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분이라면 꼭 비뇨기과에 방문하셔서 전립선암의 선별 검사인 PSA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 소변을 볼 때 불편한 부분은 대부분 이 전립선 비대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지만요. 예, 하지만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도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데 나는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이게 마음이 편하겠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차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정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최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발생 부위가 다른데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이행대에서 전립선의 이행대에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전립선암은 주로 말초대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행대에서도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발생 부위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모두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이 전립선에 대한 각종 검사를 자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립선암 진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생활 습관이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초기 증상이 사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좀 조기에 이걸 어떻게 진단할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좀 어떻게 이걸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 답변 전에 혹시 이행대 말초대 하면 좀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행대는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이 나가는 요도, 네. 전립선 요도 주변을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행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대증이 생기면 직접 소변 보는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방광이 힘들어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 네. 말초대는 이제 요도랑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제 생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전립선암이라도 네. 요도 이런 자극 증상, 그 하부요로 증상이 좀 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립선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게 전립선암은 쉽게 말하면 고령암이거든요. 네.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유변율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 특히 55세 이상이라면 연 1회 정기적인 전립선암 검진 즉 네. PSA 수치를 반드시 체크해 보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쉽게도 시즌 1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국가 암검진에 PSA 이 전립선 특이항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 혈액 검사를 할 일이 있을 때 꼭 네. PSA를 같이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검진 시 PSA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뭐 사실 크게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만약에 이제 가족력이 예를 들어서 형제 혹은 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이렇게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는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40대부터 꼭 PSA를 체크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김광택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면서 좀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연 1회 정도는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40대 이상부터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이 전립선암 환자는 아니시지만 이 증상으로 인해서 전립선암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배뇨 장애가 나타나고 혈뇨가 자주 보입니다. 혹시 제가 전립선암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배뇨장애에 혈뇨까지 있으시면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배뇨장애와 혈뇨는 앞서서 계속 얘기한 대로 전립선암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은 아니지만 꼭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배뇨 증상은 첫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을 생각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혈뇨가 보이면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네. 혈뇨는 전립선암에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네. 이제 방광암, 신우암, 그다음 요관암, 그리고 요로결석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요로 감염이 심하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배뇨장애 혈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립선암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따라서 꼭 비뇨기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는 받으셔야 되고요. 혈뇨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 네. 혈뇨는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배뇨 장애와 혈뇨가 반드시 전립선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만약에 혈뇨가 발견이 됐을 때에는 다른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 검진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편에서는 전립선암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전립선암 검진과 진단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